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SOXL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매도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건질건질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전기차를 비아디가 납품하기로 했대요.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해야 올라갈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5%고요. SOXL은 133% 수익 구간이에요. 요 며칠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30달러를 돌파했어요. 미국 증시는 현재 탐욕 구간에 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는 개인 사정으로 무조건 일부를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매도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 초 여름에 28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14달러까지 내려가니까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서 국내장보다는 미국장이 더 많이 오를 거래요. 하지만 저는 탐욕 구간에서 한 번쯤 매도하고 가려고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월에서 2월 중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그때쯤 전량 매도 후 재진입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12월 21일 목요일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발표도 있어요. 20일 금요일에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탐욕 구간을 조금 더 즐겨 보려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대요. 지난주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7,000선을 넘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3대 지수는 한 주간 2%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1% 상승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전달의 0.2% 상승과 3.5% 상승에 비해 둔화한 것이래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랠리가 중소형 주로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랠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지수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만큼 매도 압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대요. 이 밖에 19일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 이후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스틱 총재는 증시를 진정시킬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미 탐욕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외지간한 매파적인 발언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내년도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도체 섹터로 옮겨가고 있대요. 한경마켓프로는 15일 반도체 섹터 투자와 관련해 국내 금융 투자 전문가 5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는데요. 이 중 4명은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반도체주 투자를 긍정적으로 봤대요. 나머지 1명은 여전히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추세에는 변한 게 없다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어요. 전문가 대부분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고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달 연속 상승하는 등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반도체 섹터 투자와 관련해 긴 호흡으로 접근하라고 조언도 나오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래요. 또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에도 여전히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추세는 변한 게 없다면서 최근 반도체 가격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래요. 내년 반도체 기업의 증산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현물 가격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이 1% 정도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예요. 미국이 4.5%까지 내린다 해도 우리나라의 갭이랑 1%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쉽게 추가적인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 내간을 쉬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아마도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래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대요.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뱅크런 위기를 겪은 바 있었는데요. 총선 이후에는 뇌관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경계심을 갖고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하고요.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대요.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내린 결정이라고 해요. 금융당국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옥석 가리기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이에요. 만기 연장만 이어가서는 이자만 불어나는 사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 정리,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의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대요.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출을 계속 이자만 연장해주고 있어요. 총선 전에 터트리면 아마도 선거에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관이라는 풍선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 0.93%가 하락해서 전저점을 또 깼어요. 아마도 내년 1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전기차 관련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산업 생산은 6.6% 각각 늘었다고 국가통계국이 15일 밝혔어요. 소매 판매 증가폭은 로이터 통신 전문가 예상치인 12.5%를 밑돌았으나 산업 생산은 예상치 5.6%를 넘었대요. 로이터 통신은 소매 판매 증가폭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최근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추가해 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국가통계국은 11월 각종 거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부 불안정, 불확실 요인이 여전히 많고 국내 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 호전의 기반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결론은 생산은 늘었으나 아직까지 소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50% 달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빠른 2025년 실현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총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3천만 대에 진입할 것 같고요. 수출은 480만 대가 예상된대요. 올해 전기차 판매는 940만 대로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1150만 대로 예상한대요. 전기차 판매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물 건너온 전기차 물먹인 프랑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아 자동차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 니로 EV와 소울 EV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대요. 프랑스를 비롯해 사실상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녹색 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아의 전기차도 보조금에서 제외됐대요. 비유럽산 전기차가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해상 운송 과정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면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대요. 결국은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판매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리홀딩스 산하 지커 브랜드가 15분 충전에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LFP 배터리를 발표했대요. 일명 골든 배터리로 불리는 이 배터리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800V LFP 배터리로 지커의 신형 전기차 007에 우선 탑재될 예정이래요. 지커는 스웨덴 볼보, 영국 로터스, 폴스타, 스마트 지오메트리, 베트남 프로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지리홀딩스가 2021년 런칭한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올해부터 유럽 진출을 시작한대요. 이번에 발표된 골든 배터리는 LFP 배터리로 15분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지커이 007인 경우는 최대 500km 주행거리 확보가 가능하대요. GD홀딩스는 골든 배터리를 GD 산하에 있는 다른 브랜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래요. 이번에 출시된 골든 배터리는 중국 절강성 소재 지리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며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지커이 001과 009는 CATL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대요. 지리는 골든 배터리가 CATL 배터리보다 최대 14.8%가량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골든 배터리가 탑재되는 지커이 신형 007은 12월 27일부터 중국에서 시판되고 1월 1일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래요. KG 모빌리티가 BYD 브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토레스 EVX를 출시하며 배터리 보증 기간을 국내 최장인 10년에 100만 킬로미터를 내걸었을 정도로 배터리에 자신감을 보였대요. 일반적으로 보통 자동차 주행거리를 10만에서 20만 정도 타면 자동차를 교체하는데요. 10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의 최대 전기차 비아디가 미국 주정부와 스쿨버스 계약을 체결했대요. 12일 비아디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배터리 전기 스쿨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스쿨버스는 아이들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비아디 전기차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일반 서비스국은 최근 관내 학교에서 사용할 전기 스쿨버스 입찰을 공고했는데요. 이 공고에서 비아디가 낙찰을 받았대요. 비아디는 전기 버스를 납품하게 됐고요. 최대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려졌어요. 비아디는 우리 전기 스쿨버스가 캘리포니아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캘리포니아 교육시장에 배출 제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이번 주에도 SOXL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